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실 변호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후보가 차기 대권 후보 1위를 탈환했습니다. 장동혁이 20.2%, 김민석이 19.4%인데요. 40, 50대는 김민석을, 60, 70대는 장동혁을 택했습니다. 서울은 장동혁을, 경기 인천은 김민석을 택했습니다. 호남권 진보인물 3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장동혁이 20.2%, 김민석이 19.4%, 그리고 한동훈이 10.4%, 조국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천지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장동혁이 20.2%로 1위를 지금 굳건히 지금 지키고 있고, 또 탈환했는데요. 김민석이가 19.4%로 따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건 정청래는 완전히 탈락했다는 겁니다. 정청래도 7.9%는 됩니다만은 그 전에 좀 3강 구도를 형성했던 것과는 다르게 탈락하고 있고요. 김민석이가 뜨고 있습니다. 19.4%입니다. 근데 장동혁이 20.2%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40, 50대는 김민석을, 그리고 60, 70대는 장동혁을 택하고 있는데, 그럼 문제는 이제 2030 아니겠습니까? 2030은 장동혁을 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싸움 구도는 절대로 장동혁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어쨌든 뒤지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렇게 저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장동혁이 1등을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장동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 싸움은 장동혁 대표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가 잃을 거는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런저런 공격이 있고, 당내에서도 말이죠, 사과론, 또 절연론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는 길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잃을 것은 구태 정치권과 올드미디어고, 오히려 얻을 것은 확고한 자유우파 대중과 2030 신보수 세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신보수 세대입니다. 조선일보와 조중동, 올드미디어, 구태 정치꾼들이 계속해서 중도 확장 논리를 얘기하고 있고, 계엄 사과다, 한동훈, 이준석 포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말로는 애연 확장이다, 중도 확장이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말이죠, 국민의힘의 어떤 그 파괴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를 당 지지층 20, 30대와 분리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게 지방선거 승리하는 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말이죠, 선거를 말아먹은 자들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꾸 지금 중도층 어쩌고 떠들어대고 하는 애들이 다 선거를 말아먹은 애들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103석을 차지했고요. 한동훈은 제호 108석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박형준이가 바로 미래통합당 그때 그런 어떤 그 중심에 있었는데, 이자가 103석밖에 못 얻었고요. 그리고 한동훈은 108석밖에 못 얻었는데요. 지금 박형준이가 사과 어쩌고 떠들고 대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을 포용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이런 얘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봤자 선거 참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중도 확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과 결별해야 된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윤을 절원해야 된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이준석을 껴안아야 된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한동훈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잡탕 정당이 되고 만다. 그러다가는 또 안에서 분열해서 참패하고 만다. 항상 안에서 분열해서 보수당은 참패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잡탕의 길을 가는 것은 또 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참패한 길을 다시 가자고 하는 게 조선일보고 조중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중동이라든지 이 지금 레거시 언론들이라고 하는 애들, 올드미디어라고 하는 애들은 계속 말이죠, 진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고 지금 중도를 껴안아야 된다. 항상 허상을 쫓습니다. 광야를 헤맵니다. 하지만 그런 구태 정치권들은 지금 오히려 단일 대우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그런 걸 안 합니다. 구태 정치권들이 과연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웁니까? 이재명 정권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그들의 게임에 빠진 황교안 대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2020년에 진 이유가
바로 황교안도 저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조중동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말아먹은 겁니다. 황교안도 너무나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버려진 겁니다. 저들은 말이죠. 지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버려버립니다. 이래서 황교안이가 그 당시에 쟤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중도다 무슨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말아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버려진 겁니다. 버려지니까 그때서야 황교안이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늦었죠.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그 시베리아의 길이죠.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대단한 것은 그 시베리아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는 말이죠. 황교안처럼 그렇게 이용당하고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숙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영민한 사람입니다. 책상 물림 같지만 실제는 밑바닥부터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에 강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신에게 맡기고 승부를 걸 줄 아는 승부사 기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김성애 전 용산 비서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구태 정치권들과 조중동 올드 미디어들의 협박 공갈 가만히선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잃을 것은 몰락해가는 조중동 올드미디어와 구태 정치권들을 뿐이고 얻을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확고한 지지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2030 신보수 세대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책임지는 2030 신보수 세대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조중동 저 세력들 있잖아요. 저기는 그냥 날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저들과 그렇게 뭐 얽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권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 물론 김민석과 19.4% 그래서 차이는 조금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다시 차기 대권 후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싸움은 장동혁 대표에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장애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말이죠. 이재명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장동혁은 오로지 이재명과 싸우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안에서 뭐 사과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마다 통합 얘기 나오고 뭐쩌고 하면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나는 법과 당원 당규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얘기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원칙대로 하겠다. 당무감사위와 윤리감사위에 맡겼다. 당무감사위와 윤리감사위에서 거기서 다른 원칙대로 할 것이다. 이런 원칙론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정도 직진하는 거죠. 정도 직진하는 겁니다. 정도 직진이라는 건 뭐냐? 우리 지금 국힘이 나아갈 길을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쟤들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이 지금 국힘이 해야 될 일이고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일이고 민주당의 독재를 갖다가 이재명의 독재를 갖다가 멈춰 세우는 거 그 지금 얼마나 독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독재가 벌어질지 끔찍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죽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죽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금 표현의 자유도 죽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오로지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과 싸우면 되는 겁니다. 오로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장동혁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해당 행위를 하고 당을 분탕질할 경우에는 원칙대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윤리위에 해부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에서 얘기하는 애들을 오히려 망하라고 하는 사람들 조중동에 기생해가지고서 계속해서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연시켜라. 그리고 신보수 2030 세대와 함께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 차기 대권 1위를 다시 달아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